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란의 정원의 정원지기 이재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인데요. 현직 의사의 상담과 임상치료를 통해 적정 심리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감입니다. 총 6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당신이 옳다는 심리치료의 대단한 이론보다도요.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왜 공감이 필요한지, 공감이란 무엇인지, 또 공감의 건강한 실천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소개해 줍니다. 그럼 오늘도 각 챕터별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그러나 밀도 있게 콕 집어드리는 조각 읽기와 함께 당신이 옳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조각 읽기 첫 번째, 당신은 지금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책의 첫 번째 장, 왜 우리는 아픈가와 두 번째 장, 심리적 CPR을 통해서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픈 마음을 지니고 있고 그 마음의 회복을 위해 심리적인 CPR, 즉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데요. 그럼 주요 텍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한다. 단둘이 만난 자리뿐 아니라 여럿이 만나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다. 어떤 모임이어도 이 뜬금없이 보이는 말이 끼어들 틈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 질문을 던지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다.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있으면서도 낌새조차 내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현실이라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 하나가 예상치 않게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의 뉴스였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40대 여성분이 길을 가던 중에 앞서가던 한 60대 노인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본 것이죠. 얼른 달려가서 그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가던 길을 가게 됐는데 나중에 구급차가 왔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응급요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금방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분이 그 40대 여성분이 전문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그 여성분은 얼마 전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구청에서 잠깐 그 심폐소생술을 배웠을 뿐이고요. 그 덕분에 길가에 쓰러진 노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위의 사건처럼 그 저자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심리적 CPR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그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효과를 보려면 무엇보다 소생술의 대상이 되는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처가 어디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러려면 나를 둘러싼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나 자신 스스로를 솔직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 이야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불씨가 지펴지면 희미하던 생명의 박동이 쿵쾅쿵쾅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이야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있는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심리적 CPR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손을 그의 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 존재와 이어진 것이다. 심리적 CPR이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위에 장대비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저자는 우리의 존재를 몸에 비유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외모나 권력이나 재력, 재능, 학벌 등은 사실 온통 우리를 둘러싼 여러 겹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겉에 두른 거칠애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말이죠. 직장, 학위, 직업, 돈 등등에 넘치는 관심을 두고 이를 통해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만큼 그것들을 유지하느라 오히려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들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저자는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 심폐소생술, 그 시작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글귀의 마지막이 더욱더 다가오는데요.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맛있는 조각 읽기 두 번째, 공감,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 책의 세 번째, 네 번째 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또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힘이 공감이라고 강조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항우울제보다 탁월한 치료 방법이 바로 공감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 그런 척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 공감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 것은 무릎 반사 같은 감각적 반응일 수도 있고 감정적 호들갑일 때도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되지 않는 순간적으로 폭발한 감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감정적 반응 그 자체가 공감은 아니다.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타고난 감각이나 능력이 아니다. 학습이 필요한 일이다. 저자에 따르면 아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공감하고프면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한편 공감은 칭찬이나 좋은 말 대잔치와도 다르고요. 단순한 충고나 조언, 평가와 판단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자체, 그 존재의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에서 공감은 출발한다는데요. 그래야 다정한 시선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그리고 환하게 보면서 가서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공감에는 동시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다음 텍스트를 한번 살핀 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가 존재한다. 모든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을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 신체의 경계가 피부인 것처럼 말이다. 자신의 경계가 뚫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내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해서 마구 짓밟고 훼손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랬다는 둥, 진심을 몰라줘서 답답하다는 둥, 자신이 피해자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람 사이의 경계를 지킬 수 있으려면 경계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공감의 과정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너인지 이 경계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본문에서처럼 공감은 결국 일방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양방향 간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다소 어려운 내용 같지만 결국 듣는 이의 감정과 존재 역시 보호받아야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는 조각 읽기 세 번째, 공감하기 원하는가? 다정한 전사가 되어라.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공감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선 공감이란 이런 걸 거야, 또 공감은 이렇게 해야 해 라며 우리가 지닌 공감에 대한 선입견들을 깨트려 주는데요. 마음의 상처가 더 말끔하게 아물기 위해선 어떤 품성의 사람이 더 적합할까?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일까? 정확하고 분석적인 사람일까? 둘 다 아니다. 다정한 전사,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한 공감자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는 온 체중을 다 싣는 다정한 공감자여야 하지만 공감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대했을 때는 전사처럼 싸워야 한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인가?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얼마든지 있다. 때론 위험하기도 하다. 긍정적 감정은 자기 합리화와 기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때도 있고 자기 성찰의 부재를 뜻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성찰이 깊고 스스로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된다. 상황을 더 깊고 입체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만나는 불안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적 토대는 더 튼튼해진다.
이럴 때의 불안은 건강한 불안, 건강한 혼란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공감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것을 줄여서 충조평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 계몽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다.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듣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스스로 전모를 드러낸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데? 너의 마음은 어땠는데? 핑퐁 게임 하듯 주고받는 동안 들은 마음이 서서히 주파수가 맞아간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공감 혹은 공명이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땐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밀란의 정원, 오늘은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상담가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감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 유익한 책이었는데요. 끝으로 이 책이 전하는 생각거리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Think Twice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챙겨주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받아 결국에는 서로가 감당이 안 되는 채무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난로를 다루듯 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만 뒷걸음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란 책을 쓴 해민스님의 말씀인데요. 공감이 무엇인지 배우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떠올리게 된 이 해민스님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과연 공감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감에 꼭 필요한 것이 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적 공간이요. 심리적 거리. 사람들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멋진 울림을 만들어낸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울림은 곧 진동이 필요하고요. 그 진동의 필수 조건은 공간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진동은 생기지 않거든요. 너무 멀어도 그렇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공감, 건강한 관계의 진동을 위한 거리. 함께 생각해보는 Think Twice의 좋은 주제일 듯 싶은데요. 당신이 옳다와 함께 해본 밀란의 정원.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늘 여러분이 옳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늘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공감의 마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